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든자린 몰라도 난자리 난다고요. 항상 제 옆에 있던 김수현 아나운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자리를 비웠는데요. 왠지 허전합니다. 예. 네. 많이 외로워 보여. 어떻게 저라도 일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떻게 뭐 아쉬운 대로 제가 이분을 좀 어떻게 저요? 나눔이라는 표현 좀 쓸까요? 나눔을 좀 해드릴까요? 무료인가요? 네. 그냥 쓰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말씀만으로도 네.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도 안 그래도 이렇게 아침마당 대구에서 하려는 얘기가 이런 말의 온도, 좀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나눔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데 네네네. 왠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나누려면 내가 뭐 있어야 나누지. 그리고 나눌 수 시간이 있죠. 있어야 나누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돈이 있거나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눔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네.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눔을 할까 생각을 하면 왠지 연말에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네. 돈 많고 시간 많고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뭐 김치찌개 하나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네. 옆집에다가 어머 식사하셨어요? 반찬 좀 나눠드릴게요? 그것도 나눔이잖아요. 네. 좀 반성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 뭐 물질적인 거 나누는 것보다도 네. 살다가 보면 왜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혹은 뭐 좀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네. 힘들어 보일 때 아우 괜찮아. 그렇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우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물질적인 나눔보다도 훨씬 더 큰 맞아요. 울림이 있지 않을까.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거창한 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예, 못하게 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나눔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시는지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천천히 그 발을 멈출 줄 아는 세 분을 아침마당 대구에 모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나눔이 일상이 되셨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진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미경 편에서 최종 1인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이스퀸까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축제나 행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봉사를 하시다가 가수가 되셨나요? 아니면 가수가 되고 난 후에 봉사를 하셨나요? 봉사를 한 지는 꽤 됐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올라가면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섭외가 돼서 방송까지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분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시민구조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고재극입니다. 저는 그 레포츠 포리네스 강사하고 구조구급 또 심폐소생술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살고 있고요. 문을 여는 날보다 문을 닫는 날이 많은 뜨개와 재봉틀로 옷과 소품, 뭐 인형 등을 제작하는 작업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 배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홈패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오늘 네. 입고 계신 의상도 혹시 직접 만드셨나요? 네, 옷도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손으로 만드신 네, 거군요? 뜨개질로. 네. 네. 자, 이제 나눔의 이야기는 한번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가수도 계시고, 네, 뭐 전문 이제 손뜨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나눔의 아이콘들이 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효진 씨는 아까 나눔의 영상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럼 노래 네. 봉사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한 10여 년 동안 그 거리에서 모금 공연을 진행을 하고 네, 공연 수익금을 이제 결연 가정,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에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소주 한잔 하는 사이고요. 서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르신들, 좀 취약한 환경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직접 그 장비까지 다 들고 가서 혼자 1시간 동안 봉사 공연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경증 치매 어르신들 예. 계시는 뭐 기억 학교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협회,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협회 홍보대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 공연을 하고 있고, 뭐 한국미용장협회하고도 협업을 하고, 그리고 뭐 무료 급식 봉사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네. 다양한 곳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많은데요. 아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참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니 우리가 무슨 남양 특집을 한 것도 아닌데 네. 아침마다 섭외 전화를 받고 소름이 돋았다고.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다음 달 7월 13일 날 예. 기부 프로젝트 콘서트를 기획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예. 섭외 전화가요? 네, 네. 그날 신문 기사도 났었거든요. 오, 근데 그래요? 전화 오시고 난 다음에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타이밍이 너무 좋다. 작가님께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소름 끼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네. 작가님 뭐가 있나 봐요. 신기가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어차피 이게 좋은 일인 거잖아요. 네. 이제 콘서트가 좋은 의미니까 네. 콘서트가 어떤 콘서트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리 빌어서. 네, 일단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정말 실력이 출중한 아티스트들을 다 모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안을 드렸더니 정말 흔쾌히 같이 하겠다라고 해주셨고, 네. 그리고 지역에 또 무대를 만드시는 그 엔지니어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업체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합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네. 이번에 공연 수익금은 이제 장애인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네. 뭐 대구 그 경북 그 장애인 복지관과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그 한국 지체장애 수성구 지회에 세 군데에 저희가 수익금을 골고루 나눠서 네, 좀 드리려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 콘서트면 기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유료겠죠. 그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을 하면 되는 거군요. 티켓은 네. 뭐 소정의 티켓비를 예. 받고 예. 이제 그걸로 수익을 내서 이제 예, 일시 전달을 장소만 한번 알려주세요. 일시 네, 장소. 7월 13일 오후 5시에 할 거고요. 그 장소는 달서 아트센터에서 아. 진행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칭찬해. 옆에 계신 우리 고직단장님은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시민구조 봉사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민들이 뭐 어떤 재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구조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요? 어떤 단체인가요? 예, 저희들 단체 이름 말 맞다나 시민구조봉사단이라고 하는데 시민만 구조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동물, 식물, 네. 또 하다못해 이 가까운 거모강, 낙동강까지 네. 구조하는 어. 더 나아가서 지구를 구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으시겠네요. 구조랑 구조는 다 아시네. 그죠? 예, 맞습니다. 얘기가 점점 기대가 됩니다. 또 배명 씨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이제 약간 생활 밀착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지금 늦둥이를 7살 키우고 있는데 그 위에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두 아이 키울 때 집 앞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막 이제 같이 노는 아이들 같이 놀아주는 뭐 그런 것들 했었고 그다음에 학교 놀이터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주웠는데 저희 아이가 그거를 막 따라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이가 아줌마 나도 주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버리던 아이가 그걸 보고 자기 걸 줍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소소하게 하다가 제가 책을 읽었는데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을 교육을 받고 책을 읽었는데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이들이 새끼 밥을 먹듯이 매일 밥 먹듯이 놀아야 한다라는 책을 보고 저희 아이들하고 1시간, 2시간 뭐 덥거나 춥거나 무조건 놀아줬어요. 집 네, 앞에서. 네. 근데 어느 순간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골목 대장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참 놀면 목도 마르고 배고프고 배도 그러죠.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슈퍼에서 음료수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지인분들 이제 엄마가 일하는 걸 아니까 지인분들 애들은 데리고 가서 집에서 밥도 먹이고 뭐 그렇게
그냥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십시일반 한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재밌었어요. 그때는 네. 체력도 좀 좋았고 지금은 좀 체력이 딸리지만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놀아주면서 그냥 생활에서 그냥 내 옆 이웃 챙기는 거 뭐 그 정도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 네. 다른 애들 엄마들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왜요? 같아요. 나 너무 좋은데?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되는데 저 아줌마가 자꾸 나오라 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애가 자꾸 오늘날부터 뭐 아니, 쓰레기를 줍고 다녀요. 김 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있으니까 왔어요. 아니,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아,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밥을 못 챙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누군가 어머 누구 엄마, 우리 엄마, 내가 우리 밥 챙기면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밥 네. 먹여 보낼게요 이러면 네.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너무 소소해 보이지만 큰 나눔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이제 뭐 나눔이나 봉사나 이런 걸 실천하시다가 거의 뭐 공방 문 여는 일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형 사건사고도 지금 막 달려가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네. 경북에 큰 산불 났을 때도 네, 네, 현장에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제가 그 산불이 의성에서 처음에 발화가 네, 돼서 네. 확 퍼졌잖아요. 네. 근데 영양이나 영덕 쪽으로 번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 그 SNS에 제 지인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본가에 집이 25채인가 30채가 다 탔다는 거예요. 완전 전소. 그리고 그 많은 영상들, 왜 탈출하는 영상들, 그 탈출하다가 그 차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네. 너무 심각해서. 그런데 그분이 SNS에 급하게 몸만 나오셨대요. 슬리퍼 하나 신고. 아이고. 그 집에 마당에 있는 소주병까지 다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마을 회관에 계시는데 이불이 없어서 밤잠을 너무 불편하게 춥게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불을 빨리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언뜻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페이스 땡, 네. 인스타 땡, 그다음에 네. 당땡 마켓 네. 이런 거를 주로 하니까 거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저희 그 지인분의 본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연락을 주신 데가 당땡 마켓. 아. 왜냐면 거기는 중고물품 파는 공간인데 그렇죠. 집에서 안 쓰는 깨끗한 이불. 나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와. 그다음에 새 이불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어. 해서 반나절 만에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 스타리아 화물차가 있어서 그거를 빌려다가 막 갔죠. 그게 이제 저는 성주 살고 달성군 다사읍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거기서 정말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집집마다 실어서 차에 다 또. 싣고 하루가 다 지났는데 더 빨리 갖다 드려야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 유치원 보내고 네. 그리고 영양으로 달려갔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예, 거기로 갖다 드렸어요. 정말 생활 밀착형 나눔 그러니까요. 네. 그걸 하고 네. 계신 거예요. 이게 내 집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계신 집도 아니고 지인의 본가잖아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삼남매를 팽개쳐놓고 원고까지 가셨다니까 이거 참 우리랑 이 유전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아이들 소개해드릴까요? 같이 근데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지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그때 당시 현장 상황은 참 정말 참담 그 자체였겠다, 그죠? 네네. 성주에서 그 영양을 가려면 그 중앙고속도로를 따라서 안동 IC, 남안동 IC로 내려서 그다음에 영덕 방향으로 뭐 가게 네, 내비게이션이 네, 네. 나오는데 남안동 IC 가기 전부터 양쪽 산이 까맸어요. 그리고 남안동 IC를 진입했는데 IC에 이렇게 조성해 놓은 화단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네. 나무도 다 탔고 그 톨게이트 건물 일부도 불에 탔고 그다음에 통과를 했는데 가는 길에 청송휴게소 전소를 했더라고요. 어머. 맞아요. 그리고 좀 너무 이번 산불이 너무 신기했던 게 그 해성이 떨어지듯이 불덩이가 이렇게 맞아요. 툭툭 네. 떨어졌다. 날려가지고 강풍 막.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은 불이 붙었으면 다 전소, 안 붙었으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혹했어요. 그냥 밝은 건 하늘과 길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울컥하고 어떻게 복구를 하지 이거를 이분들 얼마나 막막하실까 그렇죠. 이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산불 말씀이 나와서 말씀이지만 시민구조단에서도 이 경북 산불 현장에 출동을 하셨었나요? 예. 그때 출동할 때 저희들이 그 구호 물품하고 네. 세탁 차량 저희들을 가지고
의성 그 군민체육관 그쪽에 먼저 도착해서 이재민들 구호 활동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면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옆에 분이 이불 이야기했는데 이불 무지하게 많이 빱니다. 그게. 그래가 거기 6일간 있었죠. 6일간 있었고 그 다음에 안동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안동이 좀 더 심해가지고 이제 불이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안동에서 7일 있었죠. 내나 똑같이 거기 이재민들 저희가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 케어를 하고 하나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안타깝고 해드릴 수 있는 게 쭉해 구호 활동하고 생활 그 세탁물 예. 뭐 빨 것도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타버려서. 다 타버리고 그 있는 거 계속 갈아입어야 되니까 아. 그걸 이제 계속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대구 함지산 아시죠? 네. 4월 28일, 맞아요. 29, 30일 3일 동안 났는데 대구가 더 힘들었어요. 왜요? 대구는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밤샘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예. 우리 부단장 두 분하고 우리 봉사단에 밤낮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 내가 대구 사니까. 네. 대구가 그동안 뭐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국 재난 현장에는 항상 제가 가장 먼저 다니는데 대구는 그동안 큰 그게 없었어요. 자연재난이 없었는데 요거 산불 요거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왕좌왕한다 그럴까 우리가 봤을 때 그 가다 보니까 저희들 손길이 더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불이 꺼져가 지금 원상태로 뭐 돌아왔는 게 아니고 현장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시민들이 자가로 복귀를 해서 잘 지내는 거 그것만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네. 그 재난 후에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또 힘을 얻고 네, 다시 맞습니다. 또 봉사 출동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얻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눔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네. 이효진 님은 어떻게 해서 봉사를 시작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6년 전에 아침마당 대구에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제가 5살 때 유괴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를 구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저만 살아남게 됐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일부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한테도 그게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말씀을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여러 봉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네. 지금 노래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봉사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게 저도 행복하고 받으신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네.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 봉사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잖아요. 네. 그런 기억은 네.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기억인데 그렇죠. 5살 때면은 그게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서 봉사를 한다지만 봉사를 할 때 문득문득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이 네. 떠올라서 또 힘들지는 않을까요? 네. 가끔은 제가 좀 몸이 피곤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울하고 막 이럴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는 괜찮은데 꿈에 가끔씩 그 그러니까요. 모습들이 나와요. 되게 생생하게 모든 걸 다 그 각인이 기억하거든요. 되잖아, 몸에, 다 기억을 마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고는 제가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니까 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네.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시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경험 중에 저를 구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제가 5살 때 대학생이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제 나이랑 이렇게 더해봤을 때 네. 60대, 70대쯤 어르신이 되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이면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그분들을 다시 또 뵙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못 찾았거든요. 네, 도와주신 분들을 제가 찾으려고 경찰청이나 뭐 법원이나 여러 군데 다 찾아갔는데 이게 기록이 없어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보답하고 싶었어요. 이름 없는 선한 의인들이셨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과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네. 어떤 모습이신지 직접 보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선지 씨예요? 가운데 계시나요, 지금? 네, 지금 저기 기억학교 같은데 네, 어르신들이랑 같이 아, 그냥 무대 위에서 노래만 부르시는 게 아니네요. 네, 근데 제가 저렇게 해야 네. 어르신들 더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야. 앉지를 않아요. 무대와 이 관객들의 경계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여기도 근데- 기억학교, 여기 아, 지금 수성기억학교. 여기는 대세목장에서 이제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모시고, 네. 여기도 기억학교. 작년에 기억학교를 다 돌았거든요. 예. 22개소인가 23개소 정도 되는데 다 돌았었어요. 네. 표정이 정말 그러니까요. 좋으시네요. 행복하죠. 어르신들 표정이. 네. 아, 물론 뭐 이효진님 표정도 좋지만. 네. 그런데 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눔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셨나요? 아, 가수가 꼭 꿈은 아니었었어요. 네. 뭐 간호사도 되고 싶었다가 의사도 되고 싶었다가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노래를 좋아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어머니가 항상 뭐 가요제 나가시면 살림을 구해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잘하니까 나도 노래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애들 졸릴 때 학생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노래 시키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기상용이었죠.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들으시는 분들 다른 데 가더라도 우와. 네, 관객분들이 굉장히 몰입을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고 와. 마이크 들 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노래하면 가전제품이랑 이 생필품이 나왔는데 저는 자꾸 나가네요. 나눔을 하시는군요. 네, 나눔을 하시는군요, 노래로. 네. 아니 혹시 또 몰라요. 이게 또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상금 받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좀 다수 출연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일단은 뭐 프로그램 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뭐 영업을 한 것도 아닌데 직접 전화가 오세요. 섭외 전화가. 우와. 네, 그래서 무대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고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무대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그렇죠. 같아요. 어르신들이 또 알아봐 알아봐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만들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효진 씨는 참 그 예전에 같은 노래봉사단에 있으면서 예.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관중들이 별로 없는데 이효진 씨만 노래를 부르면 구름 관중이 몰렸거든요. 그때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안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지인으로서 안타까운 게 네.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자기 노래도 하나 좀 히트 쳤으면 좋겠다. 아, 남을 그치. 즐겁게 하는 일도 좋지만은 이효진의 무슨 노래 해서 국민들이 알아주고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떻게 그 계속 앨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 전업으로 가수 활동을 하게 되면서 1년에 적어도 한 곡 정도는 제 목소리를 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하드락인데요.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라는 곡과 올해 만든 곡 불러요라는 곡이 있어요. 이것은 락 트롯이고요. 네. 그래서 두 곡 다 조금 일상에 지친 분들한테 노래로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가사를 담았는데 네, 많이 들어봐 주세요. 글쎄 업데이트가 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꼭 내셨다는데요. 망했나 봐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틀어주시고. 역주행도 있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친하시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유명세도 좀
필요한 건데 네. 맞아요. 이제 전업 가수로 전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는 이제 진짜 이 직업 가수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뭐 정말 큰 욕심은 없어요. 왜냐면 보통 가수라는 직업이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또 유명해지고 또 더 큰 무대에 올라가고 이런 꿈들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그걸 응원할 텐데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무대를 욕심내는 게 아니고 작은 무대라도 가까이에 있는 분들하고 진짜 이렇게 스킨십도 하면서 눈을 마주보고 소통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무대에 서더라도 그 무대 안에서 내가 공연력을 조금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분들을. 네. 네, 그래서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근데 여자 가수들이 이렇게 무대 올라가면 예쁘게 그렇죠. 노래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서 거의 망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아. 그래서 검정 고무신 신고 막 흔들고 여기 해바라기 꽃도 막 꽂고 아까 안경도 이만한 거 이렇게 네, 네. 머리에다 이렇게 거의 이고 있더라고요. 안경을. 그래서 좀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원래 제 모습이 그랬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좀 녹아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지금은 계명대학교 공연음악학과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학부생으로 네네네네 들어가셔서. 학부생으로 네 거기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방 안에 아예 방 한 칸을 방음부스를 만들어서 예. 네, 거기에서 매일매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네. 아,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곳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네, 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고요. 네. 다음은 시민구조봉사단 이끌고 계시는 고재극단장님 말씀 드릴 텐데요. 먼저 시민구조봉사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이름 그 자체로 단체 이름 그 자체로 시민구조봉사단 시민을 구조하는 그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동물이나 식물, 또 주변 환경이죠. 대구에 가면은 하다못해 수성여운지라든지 저수지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배워왔던 그 잠수 구조로 해서 수중 쪽으로 일반인들은 수중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 부유물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 잠수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예. 봉사단에 그걸 활용해서 그거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물론 일반 시민들도 그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 또 유가족들 생각해서 사체 인양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하고 주 업무가 그쪽인데 이제 평상시에 없을 때 그때 이제 뭐 하냐? 뭐 두루미 먹이 주는 거, 동물. 아, 쉬지 않으시는군요. 예, 거기에 보통 대구에 두루미 오는 데가 유일하게 저희 우리 사무실 있는 강정고령보 네. 그 아래 하중도 모래톱에 거기에 유일하게 옵니다. 네. 거기서 저희들이 먹이 주기 활동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름철 되면은 가시박이라고 할 겁니다. 식물, 외래식물 가시박, 네. 덩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제거를 하는 작업. 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환경 쪽으로 많이 구조를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재난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다른 거 만사 다 포기를 하고 네. 그쪽으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앞서 지구를 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특공대네요. 네, 특수구조. 네. 아니 거기 그러면 단체에 계신 회원분들이 그럼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세요?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오. 누가 하나 저 역시도 그 어떻게 우리가 돈이 많은 뭐 회사도 아니고 네. 그냥 단체인데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여줘서 이제 자꾸 오랜 기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다 공감을 하다 보니까 또 소문이라 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또 본의 아니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예. 또 하시는 분이 억지로 끌고 와가 할 수 없이 허비돼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그래가 인원도 좀 많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모일 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 할 때가 제가 봉사 시작했는 데가 98년도 정도부터입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좀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때 잠수사를 그 군에서 이제 배워왔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잠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때 소방서에서도 구조대도 없는 시기였으니까 대구에서 가장 많이 그 하는데 수석유원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딴 데 선택한다든지 그런데 구조 작업을 많이 나갔고 그걸 하나 시작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연계가 계속되는 거죠. 오래 하다 보니까. 군에서 배운 잠수 실력으로 하셨는데 어디 뭐 해병대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특전사 나왔습니다. 특전사. 아, 멋지세요. 반하셨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몸도 이렇게 좀 다부지신 것 네, 같고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수중 수색도 하시고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해난 사고들이 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현장에도 계셨었나요? 예, 그 말씀드리면 천안함하고 네. 옛날에 오래됐지만 서해 해료 네, 네,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세월호 예.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구조팀 이끌고. 조금 그쪽에 가서 힘든 부분도 많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세월호가 굉장히 힘들었죠. 맞아요. 저희들이 팽목항에 이틀날 4월 16일인데 17일 날 현장에 도착해서 너무 통계가 심하다 보니까 예. 물론 뭐 나중에는 민간 잠수사들이 다 뒤처리를 네, 하지만 네. 처음에는 간에서 다 통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게 차가 이제 승합차 2대로 갔는데 거기 장비를 싣고 그게 뭐 유가족들이 있는데 밥 먹는 것도 볼 때는 함부로 못 했어요. 사진도 함부로 못 찍고 그렇죠. 속에 이렇게 차를 천막 치다시피 네, 네. 가라앉은 상태에서 안에서 컵라면 먹고 그래 대기 일주일 정도 예. 하다가 현장에 직접 투입도 안 시키고 나중에 이제 투입해보자고 연락 왔는데 그때는 시기가 못 늦어가 일반 이제 잠수사들이 돈 받고 하는 그거고 우리는 초창기에 가는 거는 봉사자들이 가는 거니까 예. 그때 갔다 왔는 거 하고 그러니까 누가 불러서 간 게 아니신 거죠? 세월호 같은 건 누가 불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딱 뉴스 어느 보시고 순간, 우리 예. 가야겠다. 예. 챙겨라. 가자. 맞아요, 맞아요. 예. 해서 맞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대원들 데리고. 근데 현장에서는 또 그 유가족들이나 그 마음까지도 혹시 다칠까봐 예. 그 앞에서 그냥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뭐라도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그걸 장을 열어주면 좋은데 막상 그 간에서는 간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고 예. 실력이 우리가 낫다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간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줘야 되니까 혹시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고가 날까봐 그런 예, 걱정도 맞습니다. 있겠죠. 재난 매뉴얼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나름대로 네. 그렇죠.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예. 그 인명 구조뿐만 아니고 동물도 구조를 하고 식물 그리고 저수지까지. 예. 근데 그 잠시도 쉴 틈이 없으시겠어요? 쉴 틈이 없는 게 쉴 틈은 있는데 네. 안 쉬는 거. 사실 돌아서면 일이고 네.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들 시민구조봉사단에 활동했는 게 보통 그 대구 국제 마라톤이라든지 철인산정 경기 수성연지 하는 거 또 큰대 안전근무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1회 때부터 계속 해왔는 겁니다. 20년이 넘어가는 건데 이야.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항상 계획도 있고 거기 맞춰서 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때 기억나실 겁니다. 대구 팬데믹 때 2000년도 2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우리 회원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뭐 저는 코로나 대부분 다 걸렸죠. 네.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 안 걸렸어요. 아. 그때 대구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게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고 대구 네. 폐쇄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심각했죠. 저희들은 그때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구호 활동도 하고 구호품도 갖다 주고 계속 그렇게 해오면서 방송국에서 기자분들이나 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촬영을 내가 다 줬어요. 내보고 해둘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데가 없었어요. 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호 물품 뭐 학교 그거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공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를 먹었나 하면은 점심 때 저녁에는 집에 가니까 네. 한 달 가까이 단지 우유라고 아실 거예요. 단지 노란색. 모양처럼 생긴 우유. 바나나 우유. 예, 예. 그거하고 소세지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아이고야.
아니 근데 단장님 혹시 가족분들은 혹시나 불만이 없으신가요? 우리 집은 언제 구조해 주노? 가족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남의 집 가족. 이게 현실이거든, 현실이야. 예, 사실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반대하죠, 사실. 네.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돈은 안 벌고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저런 일만 하노. 네.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김새는 말 맞다나 네. 우리 집 구조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미보다 못하나 그럴 수 있잖아. 예, 맞습니다. 네. 아까 대기실에서 저희 남편 소개해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60 넘어가고 네. 벌써 반평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하면서 이제는 또 조금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 어디 갈 때마다 이제는 좀 조심해라.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고맙죠.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있었던 그 현장들을 따져보면 정말 긴 역사의 한 페이지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와 정말 내가 이 현장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런 현장이 있을까요? 가장 잊히지 않는 곳. 가장 잊히지 않는다 하는 거는 2006년도죠 아마. 그때 북구 마라톤 대회인데 그때 하퍼 코스에 예. 하퍼로 가면 20km. 네네. 그때 이제 결승 지점에 여성분 두 분이 시간차를 두고 네. 두 분이 쓰러졌어요 심정지로. 네. 그런데 뭐 내가 잘했든 안 했든 간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현장에서 다 의식이 돌아와서 후송이 됐어요. 그런데 다 살아났어요. 그게 가장 기억이 남고 또 그것도 한 분인 것 같으면 또 한 분 했는 거는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때 한 3, 40분 차로 이렇게 아이고. 쓰러지다 보니까 그때가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하트 세이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도 국제 마라톤 우리 대원들 150명 정도 투입을 해서 예.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그 안전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예. 또 물에는 철인 3종 경기 같은 데는 물에 들어가잖아요. 수영을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네. 수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도 오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잠수사들하고 같이 같이 현장 근무도 많이 하고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좀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러고요 준비 상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예. 사실 웃지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밖에 왜요? 나가면 긴장하니까. 현장에 나가면 아 긴장하시. 맞아.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 뭐 의무감하는 거 하면은 책임감이 가장 많겠죠. 앞서 뭐 마라톤 현장 얘기를 하셨지만 또 다른 어떤 현장에서 내가 생명을 구했다거나 이런 좀 기억에 남는 순간 있을까요? 한 18명 정도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실전에. 이 천을산이라고 시지에. 네네. 거기에서 중학생 한 분이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 누가 이렇게 와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뭐 우리가 안전근무를 하니까 쓰러졌다고 그냥 감을 쉽게 말해 호흡만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 저하고 우리 대원들이 가서 해가 그분 들 것도 우리가 산에 거 있으니까 구급대는 밑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네. 차로 네네. 산에까지 못 오니까 네. 네. 들 것을 들고 우리 회원들하고 내려와가 그분 지금 뭐 연령대 가면은 고등학생이죠.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박수 진짜. 박수. 늘 안전에 신경 쓰면서 활동을 하시기를 또 함께 또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노래해야 일이 되나요, 우리? 생기면 짜짜짜짜짜. 달려가는 홍반장이 아닌 배반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경북 대형 산불 말씀하셨지만 또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항상 앞장서서 손을 보태셨다고 했는데 조금 네.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코로나 때 네. 그때 마스크 초기에 왜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너무 없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봉틀을 네. 이제 만질 줄 아니까 집에 또 원단도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 다시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 보자 네. 해서 두 겹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부직포 필터를 끼워 넣는 네. 그 마스크를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예. 근데 만들었는데 끼니까 괜찮은 거예요. 숨도 잘 쉬어지고. 그리고 또 빨아서 쓰고 필터만 바꿔 끼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일단은 저희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저희 아파트 나눠주고
그리고 또 계속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나누지? 코로나인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또 SNS에 올렸죠.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라 해서 성주에서는 집 앞으로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 계시는 분은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보시고 성주군 자원봉사센터 예. 네, 거기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여기 자원봉사자 많다고. 이거 만들 사람 많다고. 만들자고. 같이 만들자고요? 같이 만들자고. 오. 그래서 그 공간을 주시겠대요. 방역이 깨끗하게 된 공간을.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서 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제공틀을 두고. 네네네. 그래서 재단하는 팀, 그다음에 그 제공하는 팀, 그다음에 이거를 제공을 하면 넣는, 뒤집어야 되잖아요. 네. 뒤집는 팀, 다림질하는 팀, 그다음에 고무줄 끼우는 팀, 마지막 포장하는 팀. 이야. 그렇게 해서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단도 이제 되게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이제 군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되게 얇고 숨이 잘 쉬어지는 거 그런 걸로 제작을 해서 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끝까지는 함께 못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막내 임신 중이어서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 해드리고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주군에 계신 어르신들 일단 우선으로 연세 많으신 예. 그분들 쫙 나눠드리고 그 다음 연령대 또 쫙 나눠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주변의 도시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 마스크 만들기가 대유행처럼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잘 만드나 뭐 이런 거 경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마스크 대란이 조금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줄 서서 수습이 된?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나눔을 하신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때는 사려고 해도 없었고 네. 너무 비쌌고 예. 그리고 아니, 예. 일회용이니까 맞아요. 그럼 그때 네네. 그걸 돈 받고 팔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왜 나눔이죠. 그러세요? 오늘 나눔이에요. 네, 오늘 나눔이죠. 네, 네. 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신 거.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만들면 네. 완성도가 괜찮을까 막 이런 찜찜함이 있어요. 그래서 돈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당장 필요하신 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일 급했어요. 네, 그냥 그 마음 때문에. 왜냐면 걸리면 위험하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 사람 마음이 네. 이렇게 딱 동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게 예? 그냥 집에서 인형 안고 계신 인형 손뜨개를 만들다가 뭐 재봉질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마스크. 그럼 네. 변신을 딱 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출동 수트 딱 입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갈 것 같은 우리 배 반장님의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근데 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저거 도와야 된다.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는데 누군가 옆에서 딱 나서면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아까 우리 군에서처럼. 배미영 씨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먼저 나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죠.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먼저 나서가지고 막 그런 다른 게- 분 따라오고. 막. 그래서 또 희한하게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막 민원을 넣고 이것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분들한테 네, 민원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민원.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겠지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제가 그거를 가리고 선별하는 능력도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예,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런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나 대신 좀 싸워줄래? 혹은 대신 좀 이거 나는 말하기 좀 곤란하니까 네가 해줄래? 이런 거는 좀 단박에 거절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죠.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닌가요? 그럼요. 하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가장 스스로 해결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네네네.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다수가 좋은 거, 그렇죠. 공공이 좋은 거,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약간 분별을 하는 능력이 하다 보니 생기더라고요. 저는 민원이라고 하셔서 저분이 공사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민원인 줄 알아요. 어떤 때는 학교 이상해요. 앞에, 학교 앞에 맨홀에 옆에 도로 깨졌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 군청에 연락을 하세요. 저기 뭐 시멘트 들고 가야 되나? 그때가 이제 제가 학부모 회장할 때여서 네네네. 학부모님들이 저거 위험하지 않냐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네네,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아우, 저는 그냥 뭐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주는 오지랖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딱 자를 거 자를 거 자르시고. 잘라. 네. 안 그러면 제가 살림도 안 되고 애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애가 셋인데. 제 애들은 어떡해요? 맞아요. 근데 이 배반장님이 육아를 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놀이터를 만드신 분이래요. 네. 그게 무슨 놀이터입니까? 그게 놀벤저스라고요. 네. 그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인스땡
그다음에 네이버에도 네. 엄마들이 와서 그 포토스팟이 많아서 네. 거기에서 논 사진들을 많이 올리셔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네. 그게 바로 성주의 유명한 그 놀벤져스. 놀벤져스 1호, 2호, 지금 3호까지 3호까지.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예요? 네. 요거는 3호, 요거 1호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들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말씀을 아이들이 좀 직접 디자인한 해주세요. 거예요. 어떻게 이 놀이터를 만들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 제가 집 앞에 놀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일 같이 놀던 그 놀이터. 네. 그 놀이터에 제가 이제 저희가 아파트 바로 주방 창문에서 그 놀이터가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노란색 점퍼를 입은 공무원으로 보이시는 두 분이 네. 한 분은 이렇게 손짓을 하고 한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과 주무관님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사하시려나 보다. 잘 됐다 이러면서 파자마 바람으로 막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서 혹시 군청에서 나오셨나요? 이랬더니 맞다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 과장님과 주무관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공사하시면 네. 이거 제가 질문을 했죠. 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홍 판사님하고 저하고 혹시 역할극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네네. 저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 노란 잠바 아니, 노란 잠바 입으신 분? 도시건축과 과장님. 과장님. 네, 과장님. 성주군청. 네. 네. 과장님 혹시 그 놀이터는 누가 노는 공간이죠? 놀이터요? 애들이 놀지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놀이터는 누가 만들었죠? 군에서 만들어야죠. 그렇죠. 어른들이 만들었죠. 네. 그럼 이 놀이터를 애들이 좋아할까요? 아. 그래도 있으면 놀지 않을까요? 재미없대요. 아. 애들이 재미없대.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죠. 이거 아이들 의견을 좀 반영하면 안 되겠냐.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순천 기적의 놀이터, 왜 순천 기적의 도서관 이런 거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 아이디어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냐 했어요. 근데 진짜. 그분도 진짜 훌륭한 분이셔요. 어. 3주를 주겠다. 어. 아이들 아이디어를 모아와라. 우와. 깨어 있으신 분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무원을 전 처음 뵀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학부모 회장을 일부러 맡았어요. 네. 그거 하고 싶어서. 자원에서. 그래서 바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았죠. 한 3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디자인 회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3주니까 3번 했죠. 처음에는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놀이터가 뭔지 다 써내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도를 그리기 했어요. 오, 그래서 설계도. 조에서 원하는 그 놀이터 기구, 놀이기구를 배치를 해봐라. 그래서 우와.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도와주신 분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학부모회 어머니들, 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별동네 공동체라고 있는데 네. 그분들, 네. 어머니들 같이 해서 마지막에는 그 어디 학교 앞에 안 쓰는 수수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찰흙 이런 걸 다 무료로 주셔가지고 와. 그걸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모형. 설계도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도시건축과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세상에.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에 허용되는 한으로 반영은 해주셨는데 너무 아쉽다. 과장님이 오히려. 어. 아, 너무 돈이 아쉽다.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말씀이에요. 너무 아쉽고 아.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수리하는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좋은 아이들 아이디어 어떡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서 그 경북 도청에 네. 그 제안을 공모사업이 하신 있는 거예요. 놀이터 만드는. 네네네. 그래서 거기 도의원님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지역에. 야. 그래서 도의원님을 모시고 아이들하고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갔죠. 처음에는 저희 아이하고 셋이만 갔는데 나중에 의원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원님도 저희 큰애보다 1살 어린 딸이 있었어요. 네. 막내딸. 걔를 데리고 가자.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게 놀아서 애들이 집에 안 올려놓은 거예요.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서. 네. 그래서 울며 안 온다길래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고 가자 제발 집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1호, 2호, 3호까지 지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들이 다 모여서 놀벤져스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기분이 어떠셨을까 진짜.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아이들과 왜냐면 같이 막 포착포착 뛰었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 막 이렇게 키즈 카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지루해하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육아는 엄마들한테는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종일 네. 돌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집 앞에, 집 근처에 있다는 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아이들 디자인에 참여한 아이들 이런 타일에다가 후 숨을 불어넣어서 자기 이름 적고 거기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아, 디자인에 참여한 아이들. 와, 건축가예요. 네. 이름도
아이들이 이제 꼭 뽑아서 투표해서 놀벤져스로 만들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맛집은 네. 남한테 공유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아. 싶어 하고. 근데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제안해서 만드는 놀이터인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면 정작 내 아이들이 가고 싶을 때 못 가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게 네. 코로나 한 20년, 21년 그 사이에 네. 그 놀이터가 만들어졌는데 개장을 하자마자 진짜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와. 텐트 치시고 하루 종일 놀다 가시고 네. 그늘 막 치시고 그래서 줄 서서 그네 타고 줄 서서 미끄럼 타고 막 그랬어서 저희 아이들이 정작 못 놀았어요. 배 반장님, 가게 문은 언제 여세요? 네? 가게 문은 언제 여세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성주에 계시는 우리 배미영 리포터는 생활 밀착형 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이 어떤 일인지 현장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배미영 씨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성주군 성주 예산리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아, 그 놀이터에 최근에 저는 놀이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수공사를 했던 놀이터가 진짜 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여름만 되면 풀이 진짜 막 아이 키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또 전화드렸죠. 저희 관리를 좀 해주시라 예산을 매년 배정을 해서 근데 이제 업체에 맡기니까 예초기 돌리러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이들이 못 놀고 어르신들이 거기 이제 황토길로 만들어진 보드길이 있는데 거기를 둘레를 계속 걸으셔요. 한 10바퀴 돌고 운동하고 가시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서 여름에.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루 3번, 일주일 3번 오시고 3시간 하고 가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예.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두 분을 보내주셨어요. 네. 할아버지 두 분을. 어. 네, 어르신 두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예초기 갖고 와서 매일 돌리시고 우와. 앉아서 매일 풀 뽑으시고 근데 진짜 3일만 오시면 되는데 네. 일요일도 오시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로터리라고 어. 기계 아세요? 이렇게 밥 깔 때 쓰는 거? 네. 그거 갖고 와가지고 모래 놀이터를 다 뒤집어 주세요. 와. 너무 이야.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보답할 방법은 없고 이래서 아침에 더울 때 오미자차에 얼음 해가지고 고구마 구워가지고 갖다 드리고 네. 커피 갖다 드리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제 네. 마음으로는. 네, 네. 그래서 제가 군청에 칭찬글 게시글에도 올렸죠. 제발 뭐 군수님 표창이라든지 대통령 오. 표창 좀 주시면 안 되냐. 네. 표창 상금도 좀 많이 주시면 안 네. 되냐. 그렇게 올렸던 기억이 있고 마을 주민분들도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해 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성주 성주 배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군청에서는 배 반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맞아요. 좀 약간 블랙리스트 같은. 또 전화 사. 좀 약간 맞아 진상 민원인 좀 같은. 받으세요. 이렇게 네. 막 넘길 것 같아요, 왠지. 네네네. 아. 약간 좀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인사할 때 좀 별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그분들께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영상 편지. 감사의 네. 말씀과 앞으로도 좀 괴롭힐 거니까 이렇게 좀 영상 편지 한번 하십시오. 예. 네, 성주군청 공무원 여러분, 군수님이야 여러 공무원 분들 많이 괴롭혀드려서 죄송한데 다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 앞으로도 좀 팍팍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세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동네로 좀 이사 와 주세요. 맞아, 이사 와 주세요 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사 계획 있으신가요? 이사요? 네. 아니요. 네. 성주에 살 거예요. 네. 우리 네. 이효진 씨는 네. 언제 내가 참 봉사활동 하기를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손녀 같고 딸 같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뭐 공연 중에도 그렇지만 공연 끝나고 나면은 진짜 붙잡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너무 좋았다고 진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꼭 좀 또 와달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겠냐. 네. 한 번만 좀 내가 안아주고 싶으니까 네. 힘내라고
저 꼭 안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재밌는 분들도 계세요. 노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이마에 탁 붙이고 가세요. 누구 이마? 내 이마에? 제 이마에 노래를 하고 용돈 있는데 주시는 거지. 이마에 딱 붙이고 가셔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진짜 감동적이고 보람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러 가셨는데 오히려 힘을 받고 오히려 더 오신다는 큰 마음을 받고 오니까.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 노래 매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네네네. 힘을 주시는지 궁금한데 아, 네. 오늘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대부분은 신나는 네. 곡을 많이 하지만 이 곡은 제가 엄마를 또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고 네.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머니를 또 네. 떠올리면서 들으셔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곡입니다. 네, 엄마꽃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수 이효진님의 엄마꽃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한 적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미안해요 우리 엄마 꽃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와,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감동이네요, 진짜. 뭉클합니다. 정말 노래도 감동이고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도 감동이고. 맞아요. 진짜 보내드리면 또 봉사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세 분에게 이 봉사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효진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봉사가 저의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꼭 해야만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인생에서. 제 인생의 전부다. 역시. 앞으로도 똑같이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배 반장님. 네, 저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낭송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내 마음에 씨 하나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네, 그냥 어느 지구 한 모퉁이에서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들려주세요. 일단은 7월달 콘서트가 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네, 콘서트가 정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네, 저 갈게요. 잘 되면 이제 매년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이어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뭐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 형식으로 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조금 선물해주고 싶은 바람이 크고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서 좀 덜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따뜻한 사람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구조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뭐 트라우마라 하면 트라우마 또 경험이라 하면 경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교육을 진행을 하고 합니다. 대구 시내 전체 전 대구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다 하는 그날까지 네. 와. 교육을 네. 시키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배미영 씨. 네, 저는 30 조금 넘어서 꿈이 생겼는데 가족들이 다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성주에 가면 폐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학교 같은 공간을 조금 제가 돈 벌어야 되는데 사서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휴대폰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족 놀이터 이런 거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세 분 덕분에 우리 세상이 좀 살만한 곳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솔직 담백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나눔은 돈이 있어서 또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김서연 아나운서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